그걸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상대가 트라우마를 꺼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듣는 입장, 내가 공부가 돼야 되겠죠. 내가 공부가 되다 보면 저 사람을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저기에 뭔가 내가 모를 때 뭔가 저 사람이 약간의 뭐가 있다는 내가 느끼게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보면 공부 어느 정도 된 사람은 그 트라우마가 트라우마 아니다고 하고 부드럽게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상대가 부드럽게 꺼낼 수 있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사람들은 이런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 상대가 트라우마 있으면 그걸 탁 꼬집거나 왜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서 움츠러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 놓으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알면 저 상대를 입장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내가 막 떨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떨고 있으면 괜찮아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진정을 시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뭔데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돼서 그 상대가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만약 갑을로 따진다면 이 사람은 어리고 듣는 사람은 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나중에는 그 갑을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래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갑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갑이 공부된 사람이 그만한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 상대도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되거나 내가 저 사람이 어떤 말하는 어떤 태도를 보면 아 내가 꺼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자연스럽게 꺼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내가 공부된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 내가 공부 좀 했다 합시고 얘기해봐 뭔데?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그 상대의 아픈 부를 더 찌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상대를 가만히 보는 거죠. 그 트라우마도 괜찮아. 처음에는 용기도 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괜찮아. 예, 나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 라든가 해서 내가 어떤 공감도 먼저 해주고 그렇게 해서 상대는 아, 이 상대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자기만이 어떤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편안하게 이걸 끌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이름을 저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그런 쪽에 트라우마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이쪽에 트라우마는 없지만 나는 다른 쪽에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나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거죠. 괜찮아요. 예,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라고 하면 그 상대가 충분히 마음을 열고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한테 마음을 열고 다가올 수 있는 여기는 이 자리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공부가 저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상담자의 자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 상담자가 되게 보면 자기는 모든 게 완벽해. 이 사람은 환자야. 나는 완벽한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찾아가도 여기는 항상 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만약에 해도 자기가 실제 바라는 어떤 처방을 갖고 왔을 때 그 현장에서는 그 의사의 말을 듣면 내가 금방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건 우리 둘 사이 있을 때 되는 거지만 이 사람이 외부에 나오는 순간 환경이 바뀌어요. 이때 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연습을 해보는 거죠. 괜찮아요 하고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 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분이 내가 궁극적으로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이 한 명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것을 본인이 딱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나갈 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하니까 조금 어떻더라고요. 또 여기 와서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상의할 수 있는 입장만 돼줘도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나간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트라우마를 얘기한다는 것은 나한테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비슷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문제가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도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풀어봅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다들 쟤는 맞고 나는 틀려 나는 맞고 쟤는 틀려 늘 이분법적으로 통해서 어느 중간이 없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늘 맞다 아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맞는 경우도 많고 아닌 경우도 많고 우리가 아니다 했던 것도 맞는 경우도 많아요. 또 우리가 맞다 했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으려면 저희들이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 그 사람의 트라우마도 같이 해결하면서 내 것도 같이 내가 내 문제로 가져갔을 때 나도 같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 너의 공부가 들어있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속에 30% 내 공부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그걸 찾아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나의 트라우마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적 트라우마인지 앞으로 다가올 트라우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풀어가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을 나한테 붙여준 거죠. 근데 우리 이걸 잊어버리고 항상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 생각이 늘 팽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여기서 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좋은데 그 문제를 얘기할 때는 연구해라 하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 연구는 뭐냐, 저 사람의 문제를 내가 갑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저 문제도 나한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 깊이 연구를 하겠죠. 저 사람 문제인 동시에 나의 문제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서로 같이 연구를 하다 보면 저분도 나를 믿고 나도 저분에 대한 감사함을 서로서로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가 먼저 꺼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저 상대를 알고 그렇게 꺼낼 수 있는 환경을 주든, 안 그러면 그 상대가 너무너무 머뭇거려서 못 꺼낸다고 한다면 그 상대를 내가 다독거려 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위로도 해주고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했을 때 나중에 그 상대가 그 용기의 말을 듣고 자기가 나중에 말할 때가 오겠죠. 그때 말을 할 때 우리가 같이 함께 의논해 보자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조금 이해됩니까?